3절 부동산 분류. 이것도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토지 분류는 꽤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이 있고 또 지목에 대한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상 분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 넘어가고요. 부동산 활동상 분류에서 토지 용어할 거예요. 지금부터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건 토지 용어지 건물 용어 분명히 아니란 거예요. 이건 먼저 아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는 게 나와 있는 게 얘도 항상 비교할 때 보셔야 돼. 양갈로 1번 대지넘하고 부지와 택지가 있어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땅에 대한 겁니다. 자, 땅이 현재 두 개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건축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 물어보죠. 하천 위에 건물 짓지 못할 것이고 철도 위에 건물 짓지 못할 것이고 도로 위에 건물 짓지 못한다.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건축하지 못한 땅인데 반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꽤 많죠. 우리 용도상 뭐가 있습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 등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보통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땅만 가지면 하냐? 이건 이제 한자를 알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한자가 힘드니까 원래 택자가 집 지어줄 택자야.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택자라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택지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건축하지 못하는 땅, 건축하는 땅 전부 다. 이 모든 걸 합친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부지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 택지는 다시 보면 이런 거 말한답니다.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도 택지야. 현재는 건물이 없지만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도 택지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모두 다 택지다. 이래 하시면. 그러니까 집만 지어준 땅은 모두 다 뭐 있으면 택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부지란 건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축하지 못하는 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천부지, 철도부지까지 모두 다 포함된 게 부지니까 부지는 가장 중요한 이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땅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통칭해서 말하냐 그것도 이 부지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지는 키워드가 뭐냐 이 말 나와야 돼. 가장 넓은 개념. 그러니까 포괄적 용어를 말하냐 그것도 이게 다른 말로 부지가 되어진다 보면 돼. 자, 그럼 일단 거기 있는 책에 보니까요. 어디에 보는가 하면 27페이지 갑니다. 자, 27페이지 동그라미 2번 택지. 택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 있냐? 첫째 줄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 키워드고 동그라미 2번 부지는 뭐 있습니까? 앞에 설명 쭉 읽어보시고 결국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포괄적 용어이다. 이 말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은 필지란 말과 그 반대 택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택지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땅을 살 때 사실은 크게 두 개의 관심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 땅에 대한 주인 누구냐 중요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가격을 얼마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 이와 같이 주인, 즉 권리 등을 파악한다 이게 필지고 이 땅에 대한 가격을 얼마 될 것인가 획지라고. 자, 나중에 집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인터넷 가서 지적도라는 걸 한번 쳐보라고. 치면 이런 도면이 딱 이런 도면이 뭐 복잡해서 인터넷 주목될 거예요. 이렇게 뜨면서 그 안에 글자 쓰여 있어. 123 2 대. 뭐 12-8 장 이렇게 놨다고. 이게 뭔가 하면은 토지 번지가 12-8번지인데 장 지목 토지 사용 목적은 공장 용지로 쓴다 돼 있다고 이 말이. 얘는 뭔가 하면 지번이 123-2번지인데 얘는 사용 목적이 대란 것은 주거와 상업을 쓸 수 있단 말이게. 이와 같이 하나의 지번이 있는 이걸 갖다 뭐라는 거면 여기 하나의 필지. 그러면 필지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이야. 동일한 면적이야. 동일한 면적인데 동일한 권리가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면적이 뭐냐 이게 한 필지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현재 보니까 필지는 뭐냐 이런 말 뜻이네. 그죠?
예, 현재 보는 얘는 권리. 얘가 현재 동일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번이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필지구나. 그러면 권리니 그 다음에 이런 지번 같은 결국은 말뜻 자체가 벌써 법률적 측면이거든. 또한 야치 우리 항상 등기할 때 집 사고 팔고 했을 때 등기할 때 등록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필지 단위로 하게 돼 있어 내용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된 땅이 있는데 땅이 보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현재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 돼 있어. 그러면 여기 현재 한 필지예요, 여기. 그죠? 하나의 지번이 있는 하나의 항상 한 개 지번 항상 하나의 동일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한 개에서 총 4개 어떤 필지가 있다죠. 근데 이걸 감정평가해 보니까 지번 1번인 땅값은 예, 제곱미터당 100만 원 되는데 얘는 140만 원 되는데 요 140 되는데 요까지는 90만 원, 요까지는 210만 원 되는데 그러면 획지란 건 뭐냐? 동일한 땅값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라고. 요 땅값 같잖아. 여기 한 획지야. 요 땅값 같잖아 이거. 그지? 한 획지야. 여기 한 획지야. 여기 한 획지야. 그러니까 이건 획지와 필지는 다른 개념이지. 얘는 보세요. 하나 지번 1번 한 개의 필지 한 개 획지가 있어. 이건 필지 2개지. 2개 필지 한 개 획지가 있는 거지. 이건 한 개만 있으면 필지에 2개 획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필지 획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만 둘 다 공통된 말은 뭐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의 면적.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이라고. 면적인데 권리가 동일하면 필지, 가격 수준이 같으면 획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획지란 것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면적이고, 그럼 가격이란 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경제 관련돼 있는 용어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학적 측면은 뭐냐? 곧 이건 다른 말로 획지가 되어진다 보시면 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요런 용어 나오면 이건 필지 지방권, 요거 나오면 뭐 획지 지방권이지. 자,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는 12번부터 16번까지 한 문제요. 12번부터 16번까지 하나의 테마를 보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자, 그 중에 14번부터 문제 풉니다. 14번 가보니까 필지란 키워드 법률적 개념이고, 획지란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경제 부동산학적 단위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법이 나온다 필지고, 경제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부동산 학이란 말 나오면 이건 획지가 되어진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책 볼게 이제. 책은 그러면 27페이지 양갈로 2번 필지 획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필지 나 있다죠. 기억번의 키워드 지번 법률상 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 니언번은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쭉 나 있는데 권리 구분 이 말 핵심이지 키워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획지는요. 기억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니까 끝에 가격순위 유산 토지 그죠? 니언번에 보니까 끝에 경제 부동산학적 개념 이 말 하면 전부 다 획지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은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뒷장. 자, 뒷장 넘어가 보니까 양갈로 3번 후보지 이행지가 있다죠. 거기 첫 번째 핵심 정리해 보니까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별 구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 크게 3개 있거든. 제일 먼저 택지 지역이 있고, 두 번째 농지 지역이 있고, 세 번째 임지 지역이 있다죠. 임지 지역.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분류한 건 뭔가 이건 크게 분류했다. 이게 곧 대분류지. 근데 우리 택지는 아까 보니 저기 뭐 있습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뭐 있는가 하면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이 있지. 자, 농지도 크게 3개 있어. 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답. 자, 그 다음에 과수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논 답이죠.
논밭, 그런 과수 있는 거고, 임지도, 산지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목재용으로 쓸 수 있는 용재림과 땔감나무인 신탄님이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분량 결국 뭐 이건 소분류에 대한 설명이죠. 소분류. 그러면 우리 뭐 이건 알고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 때에 따라 보니까 이 산이 농지로 바뀔 수 있어. 이게 농지가 뭐 있으면 택지로 바뀔 수 있거든. 또 임지가 이렇게 택지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이와 같이 대분류간 이동이 될 수가 있다는 분명히 땅도 이동되는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이걸 우린 후보지란 용어를 쓴다고. 반대로 택지 지역 내에 보니까 주거가 상업, 상업이 공장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전이 답이 과수원, 과수원이 전 이래 바뀔 수 있고, 용재림이 신탄 이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분류간 이동되는 걸 우린 뭐라냐? 이걸 다른 말로 이행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낸 적은 없습니다. 임지가 농지로 전환되고 있는 땅이 뭐냐, 또는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땅이 뭐냐 라고는 절대 시험 안 내. 이 말 대신에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 이렇게 낸답니다. 후보지는 항상 시험 내면요, 이와 같은 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 간에 변화가 되고 있는 땅이 뭐냐 됐습니다. 되겠죠.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이라는 말은 결국은 대분류라고 이거는. 근데 이행지란 말은 이렇게 쓴답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내의 변화 이렇게 쓰면 돼요. 내의 변화. 그러니까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거든. 내란 말 결국 뭐 있어? 다른 말 소분류지.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라면 칸이냐 내 가지고 모든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15번 문제. 이행지가 땅나무 항상 비교할 때 무조건 이건 후보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있으면 문제 찾는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두 개 찾아봐 이 말 뜻 아니야. 근데 거기 뭐라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임지 지역 뒤에 상호간 나 있지. 상호간 나무 이건 다른 말로 후보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다시 책 갑니다. 이제 28페이지 맨 위에 양갈로 3번, S 동그라미 1번 후보지 나 있습니다. 후보지는 자, 첫째 줄 끝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뒤에 상호간 나 있지. 다음에 이건 후보지인데 쭉 뒤에 읽어보자고.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반대로 이행지는 뭐 있습니까? 이행지는 첫 번째 줄 끝에 세분화된 뒤에는 지역 내나 있지. 그러니까 지역 내나면 곧 이행지다죠. 내에서 결국은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말로 이행지를 쓴답니다. 자, 양갈로 4번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부지, 나지. 그 나지 뒤에 갱지, 저지는 의미 없어. 보지 마. 갱지, 저지는 일본식 용어니까. 다만 거기 볼 거는 건부지, 나지, 공지 요거 세 개 말고 있으면 돼. 자, 봐보자고.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자, 다시 보자고. 땅이 현재 두 필지가 있어. 요건 A 땅 거, B 땅 거요. 근데 요 땅 위에 A 땅은 건물이 이렇게 실려져 있는 땅이 있어. 이렇게. 자, 건물이 있는 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우리 모든 땅을 통칭해서 뭐랍니까? 부지란 말 쓰지. 부지. 모든 땅의 포괄적 용어 자체가 부지니까 이걸 그래서 줄여서 뭐합니까? 부지란 용어 쓴다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건물이 있는 부지, 건물 아래 있는 땅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 항상 내가 땅을 요만큼 갖고 있으면 내 땅 크기만큼 건물을 꽉 채서 건물 짓지 못한다고. 왜 그런 거면 결국은 옆집에 있는 집과 어떤 뭐 일조권 등의 문제 발생하거든. 그래서 일정 경계 범위를 이렇게 남겨두게 돼 있다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건물 짓지 않고 비어둔 토지가 있어. 여기 빈 공짜야. 그래서 공지, 이렇습니다. 공지. 쓴다면.
비어있는,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난 후에 남겨진 토지 이 말 뜻이에요. 근데 지금 B 땅을 보니까 이 땅은 건물이 없는데 향후에 지금 빈 땅이야. 앞으로 건축할 수 있는 땅, 향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나지. 나자는 벌거벗을 나자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 보통 알고 있는 말은 뭔가 하면 나대지. 나대지는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으면 현재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볼 때. 물론 조금 깊숙한 내용과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나지란 것은요, 첫째 줄 설명되어 있다죠. 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의 건물, 건물 및 그 밖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 요거까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나지, 갱지, 저지 있지만 다른 거 다 버리고 나지 마시면 안 돼. 우측 갑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박스 밑에 보니까 첫째 줄 제일 끝에 나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 그 뒤에 있죠. 뭐 이 갈로 속에 있는데 토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요거까지 마시라고. 이 말 현재 건물이 없다는 거지. 그래 하시고 이게 현재 나지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공지란 건 쭉 읽어볼게.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그 다음 중요하죠? 예. 비어둔 토지가 뭐냐? 공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죠? 자,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가보니까 13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두 개 풉니다. 예, 13번은 나와 있는 게 건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 말은 토지 외에 건물이 있는 땅이네, 그죠? 건부지고. 자, 16번은 제일 끝 이런 걸 나지를 한다. 그럼 결국 아까 뭐라 했습니까? 건물, 토지의 건물이나 기타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이런 게 건물 저기 나지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다시. 책에 이제 갈로 5번 갑니다. 그 갈로 5번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법지 빈지인데, 그죠? 법지 빈지. 자, 우리 이런 건 아셔야 돼. 항상 등기는 바다와 육지가 있으면요, 절대 바다는 등기를 하지 않고 있죠. 육지만 등기합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있죠. 경계점을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최만조수위라는 용어 씁니다. 근데 실제는 육지는 등기하되 여기부터 등기하지 않고 약간 더 위부터 등기하게 돼 있어. 사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은 현재 등기는 안 돼 있다, 그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내가 이용은 할 수 있거든?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리는 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이게 육지 땅이에요. 그런데 경사도 상당히 심한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은 경사도 너무나 심하니 결국은 이 땅에 뭐 있습니까? 등기는 분명히 돼 있는데 육지니까 이용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뭐냐? 법률상만 존재한다 해서 법지. 법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우리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 산이 있죠, 그죠? 있는데 이 산을 갖다 어떻게 하면 싹 이렇게 중간에 관통한단 말이에요. 해서 이 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응? 만날 이 경사 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너져 내릴까 걱정해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지. 도로 가보면. 이게 뭐예요? 다른 법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법지, 빈지 깔끔하네. 등기가 비어 있어. 빈지야. 등기상 존재 안 돼. 그 차이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맹지, 대지.
현재 공공도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 우리 앞으로 공공도로를 줄여서 뭐라는 거면 공로라 써요, 이렇게. 자, A 땅도 있고, B 땅도 있고, C 땅이 있어. 근데 A 땅은 공공도로 직접 다 연결돼 있는데, B와 C는 공공도로 직접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 땅에 이런 땅이 있어. 이렇게 개인 사로가 쭉 해서 이렇게 연결된 땅이 있어. 이렇게 생긴 땅이 있어. 여기 마침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 그렇지? 이게 자료 모양이야, 자료 모양. 그래서 이걸 보통 뭐냐면 한자로 자료형 대자. 그러니까 자료형 대자를 쓰다 보니까 이걸 대지라고 써, 대지. 뭐 대지는 핵심이 뭐요? 도로와 직접 연결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저기 핵심이 뭐예요? 좁은 통로지. 그러니까 좁은 통로, 좁은 접속면이지. 좁은 접속면을 갖고 있는 토지가 뭐냐 묻거든. 이건 다른 말로 대지라고 하면 돼. 근데 밑에 있는 C 땅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 맹지. 맹자 이게. 그래서 결국 뭐 있어? 맹지란 것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이게 다야, 내용상에서. 물론 그 이외에 토지 관련된 내용은 꽤 많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딱 3개. 여기 있는 건부지, 나지란 말이 꽤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 이행지란 말이 중요해, 실제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필지, 획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3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있죠. 이 공부하면서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들어본 거야. 잊어버리라고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1, 2월 때 다시 할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그냥 넘어갈 거예요. 29, 30, 31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32페이지 2장의 제목이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동산 특성. 특성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특성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갈 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뭐를 보는가 하면 특성이란 말을 갖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좀 봐보죠.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이 특성 또는 특징이란 말이 한 4군데에서 나올 건데 이 특성, 특징은 어디 나오든지 항상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성 또는 특징은. 그 특성이란 말과 특징이란 말을 우리말로 먼저 번역해야 돼요. 번역하는데 쉽게 하면 이 말입니까? 특징, 특성. 뭔가 구분된다. 차이점. 그러니까 다른 거와 다르게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심에서. 그러면 특성이다, 특징 딱 나오는 순간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얘는 무조건 비교할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 비교할 특성은 항상 일반 보편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얘만 갖고 있는 성격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은 뭐냐? 네, 동산. 즉 동산의 가장 대표는 뭐 있습니까?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필 같은 거. 이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여기 부동산 특성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자, 일단 책 보니까 32페이지입니까? 거기 있는 1절 밑에 박스가 있는데 부동산 특성에서 크게 2개 구분된 거죠. 토지 특성과 그 다음에 건물 특성 2개 있는데 건물 특성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반대 거꾸로 뭐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토지 특성만 기억하시면 돼. 토지 특성이 크게 2개 있다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2개 있는데 이때 거기 있는 자연적 특성은 다시 쭉 구분되어 있다죠.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 뭐 기타의 쭉 있을 것이고 인문적 특성도 뭐 있습니까? 용도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또 기타의 희소성 등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해를 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한번 봐보자.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분필은 자꾸 이제 비교해야 돼. 일반재와 무조건 부동산에서 특성 딱 나온 순간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일반재와 인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은 이동 가능하냐? 이동할 수 있어. 근데 땅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 이동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부동성이라 쓴다고. 부동성 같은 말이 뭐냐? 이동되지 않는다. 비이동성. 비이동성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보니까 분필은 소모될 것인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분필은 분명히 소모된다, 그죠? 그런데 땅은 절대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농지 같은 것은 농사 등을 지으면 매년마다 비슷한 수확량이 나오게 돼 있어. 물론 기후에 따라 수확량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그 땅이 갖고 있는 속성이 영원하게 갖고 있다 해서 영속성이란 말을 쓴다고. 같은 말이 뭐냐?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해서 다른 말로 불괴성. 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해서 불변성이란 용어를 쓴다고 쓸 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분필은 한 개, 두 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더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공급은 증가되지 않는다 해서 부정성이에요. 즉 이 말은 생산되지 않는다 해서 비생산성이란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분필은 분명히 뭐 있으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그죠? 근데 땅은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 없다고.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학원 땅에 안에 보니까 비록 똑같은 모양 생긴 한 평의 땅이 있어. 이 땅 같냐는 거예요. 물론 껍데기 같은 거야. 같은데 안에 있는 내용으로 틀려. 무슨 말이요? 각각 있는 땅들마다 점토와 사토가 혼합되어 있는 정도, 물이 함량되어 있는 다 틀리다고. 즉 우리 사람도 껍데기 모양 같잖아. 근데 성격 다 같아. 다 틀리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성격이 다 차이가 있는 결과 동일한 물건이 없단 말로서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개별성이란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필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건데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그죠? 근데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결과 옆집에 있는 땅이 내 땅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즉 내 땅은 현재 주건데 옆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학군 좋은 학교에 있어. 땅값 굉장히 큰 차이 있다. 그죠? 그래서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과 인접에 있는 땅에 따라서 내 땅도 영향을 받는다 해서 인접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또 분필은 사용될 수 있는 용도가 그만큼 뭐합니까? 한정돼 있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란 놈 보니까 주거, 상업공장, 농지, 즉 전답, 과수원 등등 아주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듯이 용도가 다양성 쓴다고. 그 다음에 분필은 두 개 있는 분필 한 개 합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병합과 분할이 그만큼 분필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지만 땅이란 놈은 한 필지를 두 필지, 한 필지 만들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병합 분할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능성.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특성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어. 즉 수천 개, 수만 개 넘는다고. 근데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 주로 이제 공부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정도로 공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 썼다면 부동산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크게 두 개 구분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구분되어 있니? 구분 기준이 뭐니 묻는 거요. 자, 물어보자고.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땅은 절대 뭐 있으면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이건 인간이 개입해서 난 특성입니까? 아니면 토지 자체의 특성입니까? 그지? 인간이 개입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원래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자연적.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토지 자체에 있는 원래 있는 특성을 뭐라냐?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자, 반대로 용도가 변경한다. 누가? 사람이. 하필 분필 언놈이 아니 사람이 한다 해서 이런 건 인간이 개입한 특성을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인문적 특성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자, 따라서 제일 지금 할 건 뭔가 하면은 뭐 자연과 인문 이런 구분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니까 이런 특성이 나오는구나 해서 요 개념만 아시고 굳이 이 개념 암기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안 돼. 참고로 있죠. 여기 있는 우리 자연적 특성 같은 말이 물리적 특성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보니까 제가 물리란 말을 어디 썼는가 하면 기술적 측면도 다른 말로 물리지. 자연적 특성 같은 말이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기술은 결국 뭐예요? 있는 자체를 갖다 한 데서 물리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도 있는 자체 이런 개념에서 물리란 용어를 이렇게 둘러쓰는데 약간 혼동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라는 게 결국은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쓰다 보니 이게 혼돈을 주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토지 특성은 자연과 인문으로 구분된다. 이거 마시면 돼. 자, 문제 풀자고. 자, 문제를 풀 건데 17, 18, 19입니다. 17, 18, 19인데 19번부터 먼저 풀자고. 키워드가 뭐요? 자연적 특성이 나 있죠. 나와 있는 쭉 보면서 그걸 암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근데 끝에 있는 용도 등은 누가 변경시켜? 사람이지. 용도 다양성은 이건 인문적 특성에 포함되겠다. 그죠? 다시 자 17번 17번은 이거 묻는 거야. 이거 볼래? 자, 이 부정성이랑 같은 말이 뭐냐? 동의어.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 그 땅이 한정돼 있지. 한정돼 있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뭐야? 면적이 뭐요? 유한한 거지. 같은 말이 수량이 뭐요? 고정돼 있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묻는 게 우리 과거에 이거 17번 문제 시험 나왔는데 부정성 같은 말이 뭐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성을 다른 말로 수량의 고정성 또는 뭐 있습니까? 면적의 유한성이 있더라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 18번 문제 꽤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자고. 자 18번 합병과 분할 가능한 합병 분할은 결국은 자연적 특성, 인문 특성. 인문 특성이지. 자연 같은 물리 특성이지. 벌써 틀린 거지. 결국은 쓸 때 뭐 있습니까? 이는 물리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가 없지. 우리 항상 하필 분필은 결국 뭐 있습니까? 반드시 이건 등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적 제한자 분명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획할 수가 없다라고 쓰면 되겠다. 자, 일단 그런 거고 밑에 있는 20번, 21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20번은 이겁니다. 그냥 참고로 설명하면 아까 했던 거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때 상하란 말이 삼창 공간이지. 삼창 공간 같으면 입체 공간이지. 그래서 밑에 뭐라 했습니까?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적, 즉 상하적 삼창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21번은 공중공간은 이 핵심이 이겁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핵심이라고. 아까 우리 뭐라 했어? 소유권은 절대 무한대로 미친다 이게 아니지. 그래서 항상 이 공중권, 지중권 마찬가지 전부 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이게 사적 공유권이거든.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33페이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한글 제가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항상 수업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맨 먼저 수업할 때 그 전주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했던 키워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한다 생각하면 첫 번째 요거 있어요.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과 뭐가 있다? 활동이다. 이거 마시면 된다고. 조금 여기다 더 한다면 인간이 개입한 건 활동이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3대 측면이 있지. 3대 측면은 반드시 법, 경기, 법률과 경제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성격. 성격은 세 개 합친 과목이니까 이건 종합이고, 종합은 자동 따라올 게 응용되겠지. 이 말이 순수는 안 되겠다죠. 인간이 개입한 학문이다. 사회가. 이렇게 마시라고. 물론 그 위에 다른 게 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과 복합 부동산 차이는 알고 있자. 자, 복합 개념은 항상 나올 게 기술, 경제, 법이 나야 되지. 반대급부로 복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지,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이때 우리 기술적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에서는 부동산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냐 좀 아셔야 되죠. 이때 보니까 우리 기술 측면에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이란 것은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환경, 뭐 이렇게 정리하더라. 환경.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이다, 또는 자본이다,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설명한다. 그죠? 경제에 관련된 용어로서. 중요한 건 협의, 광의 중요하죠. 그죠?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이고, 광의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 포함되는 거지. 자, 우리 항상 정착물은 항상 누가 비교하냐? 동산과. 그죠? 구분 기준 얘는 일시적, 얘는 뭐 있습니까? 지속적이 말라야 되지. 준부동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원래 이건 동산인데 뭐 한다고? 부동산처럼 등기 등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개념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입니까? 자, 세 번째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인데 내용을 다 보진 말고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중요한 건 필지 반대가 획지다. 그죠? 항상 필지에 대한 개념 뭐 나와야 됩니까? 얘는 뭐 지번, 권리, 또 등기, 뭐 이런 말 나와야 되지. 법률 같은 거. 획지는 뭐 있습니까? 가격,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이 경제적 개념, 그럼 부동산 학적 측면을 말하면 그건 획지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란 말도 있고 이행지란 말도 있고, 후보지는 지역 상호 간, 이행지는 지역 내,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나지 건부지,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는 건부지요. 현재 땅에 건물이 없지만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이 뭐라고? 나지, 그죠? 그래 보시고 네 번째 부동산 특성에서, 그죠? 특성에서 그게 두 개 있는데, 이런 자연적 특성이 있고 반대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특성은 인간들은 절대 땅을
땅은 이동되지 않는 거죠. 또 땅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 부정성.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영속성. 땅은 똑같은 땅이 있을 수가 없다. 개별성. 이런 거 마시면 안 돼요. 인문적 특성은 뭐 있습니까? 용도는 다양하다. 그 다음에 병합도 뭐 있습니까? 분할도 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총론이 매년 3개 나오는데 3개 중에 어떤 게 나오는 거면 얘와 요거와 요거 3개. 무조건 요 3개만 시험 나오게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을 보는데 어디 마지막 봅니다. 이제 33페이지. 네, 33페이지 보니까 그 갈로 양갈로 1번 자연적 특성 나인데 이거 내용 다 보지 말고 갈로 1번 부동성, 2번 영속성 뒷장 갑니다. 네, 갈로 3번 부정성, 4번 개별성, 5번 인접성이 있다죠. 거꾸로 35페이지 양갈로 2번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갈로 1번 용도 다양성, 2번 병합 분할 가능성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가니까 36페이지 부동산의 본질 또는 속성 또는 존재 가치인데 예, 큰 1번 자연, 2번 공간, 또 뒷장 가볼까? 뒷장에 38페이지 3번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 40페이지 환경 나 있죠. 자, 이거 보자고. 이 말은 이거요.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부동산 개념에서 협의 부동산과 광의는 정확하게 제가 환경에 다 설명했어. 근데 안에 앞에 기술과 경제에 있는 자연, 공간, 위치 등은 제가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부동산에 봤을까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거기 2절에 있는 부동산 속성은 왜 얘네들이 부동산을 갖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등 이렇게 보았을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2절의 내용은 속성 등을 보지 말라는 거야.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단지 책의 구석을 맞춰 그냥 설명된 거지. 다음 할 것은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큰 틀만 가져가라고. 자, 어쨌든 오늘 했던 요건데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게 부동산학은 반드시 사회과학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할 때 문제 풀든지 그 다음에 책을 보든지 했을 때 누구는 누구이다 라고 해서 항상 핵심 용어 중심, 키워드 중심 모든 걸 하시라 이거요. 이렇게 마시고 처음 보는 용어나거든 번역서니까 우리말로 먼저 번역한 다음에 책에 설명되어 있는 쭉 부연 설명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 알고 있으면 돼. 이걸 내가 앞으로 있죠. 11일, 12일까지 계속 매주마다 한 3번씩 할 거야. 그렇게 해야만 내 공부하는 방식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방식을 절대 민법으로 쓰면 안 돼. 민법은 달라. 그래서 항상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어떤 형태로 공부할까 이걸 먼저 알고 있으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걸 지금은 그냥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거 할 만한 거야. 사실 우리 마지막에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담겨 있을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네요. 아주 오래 아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 저기 있는 41페 2페이지입니까? 네, 2편에 있는 강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죠. 자 수고했습니다.